전산세무 2급 2018년 제4차 79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절실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3월 11일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 20만원이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자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자 수익이 퇴직연금 통장에 입금이 됐는데 확정급여형은 퇴직금 통장을 회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일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확정기형일 때는 퇴직금 통장을 종업원의 이름으로 만들기 때문에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이미 지출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엔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3월 31일 경영지원팀 사원 구웅이 제출한 다음의 지출결의서 내역을 정산하여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모든 거래는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경영지원팀 구웅입니다. 먼저 거래처 출장 왕복 택시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사무용 의자 구입비는 원래는 비품이지만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사무용품비 또는 소모품비도 가능합니다. 경영지원팀 회식비,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이 모두는 경영지원팀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대변은 보통예금 34만 5천원입니다. 4월 18일 당사는 주식회사 마중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차변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대변엔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선수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4월 20일 전기에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440만원 부가세 포함 중 절반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단 당시 대손 요건 충족으로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 있다. 전기에 대손 처리했을 때 분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대변엔 외상 매출금 440만원이 되고 부가세 예수금 대손세 공제 받은 거 감소시킵니다.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40만원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에 절반을 받았습니다. 절반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차변의 현금 220만원이 되고 그리고 이 부가세 공제 받은 거 납부해야 됩니다. 아까 부가세 예수금 40 있었죠. 절반이면 20만원을 요번에 납부해야 되고 대변엔 대손 충당금 200만원인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기 때문에 109번이 되겠습니다. 5월 15일 해외 매출처인 뉴욕 주식회사의 외상 매출금 5만불, 외상 매출금 당시 적용 환율은 1불당 1200원이다. 전액 외화로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입금 시 적용 환율은 1불당 1150원이다. 5만불 곱하기 1150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래서 차변엔 보통예금 5750만원이 되고 외상 매출금 다시 적용 환율은 1200원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5만불 곱하기 1200원에서 6천만원입니다. 이럴 때 발생되는 게 바로 외환차손입니다. 외환차손 250만원이며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되고 외환차손의 반대는 외환차익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4월 10일 다음은 당사가 로컬 LC 내국 신용증에 근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로컬 LC 내국 신용증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영세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여기 수량, 단가, 공급가액 나와 있고 거래처는 라도무역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여가 되고 외상 미수금이기 때문에 분계는 외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영세 매출은 영세율 구분이 3번이 되면서 분계는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4월 22일 국내 거주자인 알렉스 거래처 등록할 것 코드 600번으로 외국인 등록번호 810-405-683510에게 당사가 생산한 마이크 11만원 공급대가에 판매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현과 매출로 처리하고 공급가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공급대가 11만원을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져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알렉스를 등록을 합니다. 600번으로 등록을 하고 분계 유형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분계용 현금을 쓰면 이 분계는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5월 27일 당사는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부천 용역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구 건물 철거 비용 총액 1650만원 부가세 포함 중 1000만원은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여기서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 있는 토지를 취득했을 때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이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즉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온 부산물은 비용에서 차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불공 매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여기는 토지에 관련된 세액이기 때문에 불공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유형은 불공 매입이고 불공제의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여기 1650만원은 부가세가 포함이기 때문에 나누기 1.1을 합니다. 나누기 1.1을 하게 되면 1500만원이 나오고 부가세가 150만원이고 공급처는 부천 용역이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불공 매입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금이 나오지 않고 원재료를 토지로 바꿔주고 대변은 당좌 예금 1000만원 그리고 미지급금 650만원이 되는 겁니다. 5월 29일 주식회사 블루전자에 제품을 1300만원 부가세 별도에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5월 24일 계약금으로 수령한 2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과세 매출입니다. 공급가액은 그대로 1300만원이고 거래처는 블루전자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 그리고 계약금 받은 건 선수금이었고 나머지 보통 예금이기 때문에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을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6월 16일 신축 중인
회사 건물에 대한 공사비로 주식회사 수특기에 5,500만원 부가세 포함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단 건물은 2019년 5월 31일에 완공 예정이며 세금 계산서는 세법상 공급 시기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가정한다. 신축 중인 회사 건물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일단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과세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여기 공급대가가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은 공급대가니까 5,500만원 나누기 1.1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은 5천만원을 적으면 부가세가 500만원 나오고 거래처 전자세금 계산서요.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수정합니다.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을 신축 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나중에 완공되면 건물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5,500만원입니다. 문제 3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 제2기 부가세 예정 신고기간 7월에서 8월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신한 법인 사용용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한다. 상대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라고 가정하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생략한다 이 말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직접 작성하라는 말입니다. 7월 15일 원재료 구입 시에 법인카드 결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는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8월 10일 사무실 복합기 토너를 구입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건 해당됩니다. 9월 14일 서울랜드 입장권 구입했는데 접대 목적이죠.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대표이사 부산 출장 KTX 요금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신용카드 등 이러면 현금 영수증을 포함하는데 이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대상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거든요. 또는 미용실 그리고 목욕탕 서비스 그리고 입장권 구입하는 거 항공여객 비행기 선박 KTX 요금 그리고 불공 매입사항 등은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8월 10일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다가 조회기간은 7월에서 9월이 되고 거래내역 입력은 8월 10일 여기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8월 10일 현금 그리고 공급자는 악검사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쓰고 거래 건수 1건 공급가액은 75,000원 세액 7,500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 2기 확정 신고기간 10월에서 12월의 대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 것. 1번 매출세금 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공급가액 1억 원이다. 부가세 별도. 이것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란 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다가 1억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위 일 외에 카드 매출 440만원, 현금 영수증 매출 110만원, 현금 매출 44만원이 발생하였다. 동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면 여기 카드 매출은 440, 현금 영수증 매출 110, 더하게 되면 550만원입니다. 550만원 공급대가니까 550만원 나누기 1.1을 해야 됩니다. 1.1 하면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은 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공급가액은 500만원이 되고 현금 매출도 44만원 나누기 1.1 하게 되면 40만원. 이거는 무자료 교래 건별 매출입니다. 건별 매출. 그래서 이 500만원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안에다 입력을 하고 요 40만원은 건별 매출이기 때문에 기타 정규 영수증의 매출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가임대 관련 확정 신고 기간 동안에 간주임대료 160만원이 있다. 이 간주임대료도 건별 매출로 기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기타에는 여기 40만원하고 요 160만원 더해서 200만원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과세 기타란에 200만원을 입력을 합니다. 선적된 필리핀 수출액은 만불, 수출 신고일이 있고 선적일이 있습니다.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만불 곱하기 1000원 한 금액을 영세 기타란에다가 1000만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던 외상 매출금 154만원 공급대가가 회수되었다. 회수되었죠. 그러면 대손세 가감란에다가 이 회수된 금액 부가세만큼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154만원 나누기 1.1 하게 되면 140만원입니다. 140이면 154만원에서 140만원 빼게 되면 14만원. 이 14만원 요번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 대손세액 가감란에 14만원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상의 일반 매입분은 7천만원이고 부가세 별도이다. 이거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치분란에다가 7천만원과 700만원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위 6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 1000만원이 포함됐다. 이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1000만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50만원은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타 정규 영수증의 매출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이 현금 매출 44만원 나누기 1.1에서 40만원 그리고 간주임대료 160만원 해서 200만원이 기타란에 입력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확정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10월 1일에서 12월 31일입니다. 1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격표상에 공급가액은 1억원이다. 여기다가 1억원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아까 카드 매출 400만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현과 매출 100만원 해서 여기다가 500만원을 적습니다. 그러면 50만원 자동 나옵니다. 그 기타 아까 있었죠? 현금 매출 40만원하고 간주임대료 160만원 더해서 200만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수출, 직수출은 영세 기타란에다가 1000만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받았던 거 회수했죠? 여기 대손세액 가감란에다가 14만원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대손세액 공제받을 때는 마이너스 14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분 7천만원, 여기다가 7천만원과 부가세 700만원도 같이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접대비관료 공고액 있죠? 이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1000만원 그리고 100만원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50만원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8월 1일에 공장 화재보험료 600만원 1년치를 한국화재보험에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기말 수정 분개하시오. 월할 계산하며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전액 비용을 했다 그랬죠. 전액 비용을 했다는 말은 8월 1일 날 보험료로 분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산 때는 무조건 선급 비용인데 미경과분을 입력합니다. 미경과분. 전액 비용 처리해서 보험료를 할 때는 결산 때는 선급 비용 미경과분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음수로 입력하지 말랬기 때문에 대변에 보험료를 적습니다. 금액은 600만원, 1년치입니다. 그래서 600만원 곱하기 1년 12분의 미경과. 미경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7개월입니다. 그래서 12분의 7 하게 되면 350만원이 미경과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공장 화재보험료 600만원 1년치를 전액 자산 처리하였다고 한다면 8월 1일 선급 비용으로 분개가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과분만큼을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엔 선급 비용을 차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경과분은 600만원 곱하기 12분의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과된 금액 달수가 5개월입니다. 12분의 5 하게 되면 250만원만큼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 경과된 부분을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산으로 처리했을 경우입니다. 2번 기말 현재 장기대여금 개정 과목 중에는 레토나사에 외화로 빌려준 900만원 만불이 계상되어 있다. 기말 현재 기준 환율은 1불당 1200원이다. 그러면 만불이죠. 만불 곱하기 1200 하게 되면 1200만원이 됩니다. 장기 대여금 900만원이 1200이 됐기 때문에 장기 대여금이 증가했습니다. 300만원 증가했죠. 그래서 차변엔 장기 대여금 그리고 대변엔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적어주는데 영어일 때는 영어 스펠링 한자만 쓰면 되겠습니다. 외화 환산 이익의 반대는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3번 제2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12월 31일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하고 경감공제세액은 자비익으로 하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할 것. 다 나와있죠. 경감공제세액은 자비익으로 하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하라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은 1240만원,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은 845만원,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만원,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4만원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금과 대금을 반대로 없앱니다.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845만원, 대변엔 부가세 대금 1240만원, 전자신고세 공제액은 자비익으로 했죠. 자비익 만원,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4만원 했더니만 환급받을 금액이 392만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차변엔 미수금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4번 기말 재고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재고액 및 비정상 감모 손실과 관련한 결산사항을 입력하시오. 원재료가 장부는 540만원인데 실제가 450만원 부족합니다. 비정상 감모입니다. 제품은 장부와 실제가 똑같습니다. 상품은 장부는 1650만원인데 실제는 1500만원인데 정상 감모입니다. 이 정상 감모일 때는 무시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산입하고 비정상 감모인 경우만 영업의 비용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월 30일 비정상 재고 감모는 수동으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차변에 540인데 450이니까 90만원만큼 부족하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 90만원이 되고 대변엔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90만원인데 대변에 원재료, 제품, 상품이 올 때는 반드시 조교 8번 타계정 대책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나올 때는 정상 감모는 무시하고 비정상 감모에 대한 것만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영업의 비용을 처리하고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고자산은 자동 입력입니다. 자동 입력할 때는 실제 재고액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결산자 입력 해당란은 실제 재고 금액을 입력을 하고 나중에 자동이 다 끝나면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450만원, 제품 1400만원, 상품 1500만원입니다. 5번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을 결산에 반영하라.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500만원, 제품 생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조부에 입력을 하고, 비품은 영업부이기 때문에 판매관리비에 입력을 하고, 차량운반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역시 판매관리비에 입력합니다. 자동 입력이다. 그래서 자동으로 결산자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합니다. 기계장치는 제주경비 감가상각비에 입력하고, 비품은 판매관리비 입력하고, 요 차량운반구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 입력은 여기 있는 기말 재고자산과 그리고 요 감가상각비 얘를 자동으로 입력한 다음에 나중에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 분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문제 5번 2018년 기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현재 대표이사 박지석의 급여는 매월 기본급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당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의 급여 체계를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아래에 제시된 급여 체계로 구분하여 대표이사의 수당 등록과 1월분 급여자료 입력을 반영하라. 단 관련 수당 등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고 공제 항목은 입력하지 않으며 수당 등록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불허한다. 여기에 보면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연구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1월 01 지급일은 31일이 되고 금액을 입력하기에 앞서서 먼저 F사 수당 공제를 등록합니다. 수당 등록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불허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여 맞습니다. 상여금은 없습니다. 부. 그런데
이미 해당 항목의 금액이 존재하므로 수정할 수 없다고 나왔죠. 그냥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직책수당 있습니다. 월차수당 없습니다. 부. 식대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있습니다. 야간 근로수당 없기 때문에 부입니다. 그리고 육아수당과 연구보조비가 등록되어야 되죠. 육아수당, 아까 여기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육아수당은 비과세입니다. 여기다가 2번 비과세가 되고 육아수당 엔터. 비과세는 F1을 클릭합니다. F1을 클러서 유형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다 유형, 육아수당이 있습니다. 10만원 확인. 그리고 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과세 2번이 되고 연구보조비 그리고 코드돔 F1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나왔죠? 여기다가 씁니다. 연구보조비, 여기 기업연구소 연구보조 20만원까지네요. 연구보조비 확인. 이렇게 하면 여기 육아수당과 연구보조비가 들어갔습니다. 확인. 그러면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기본급 375만원, 상여금은 없습니다. 직책수당 50만원, 식대 15만원, 자가운전보조금 30만원, 육아수당 10만원, 연구보조비 2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하면, 여기 과세가 440이고 비과세가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지급액은 500만원인데 여기 식대가 있습니다. 식대 15만원이지만 비과세는 10만원입니다. 비과세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육아수당 10만원 그대로 맞고 연구보조비 20만원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60만원이 된 겁니다. 2번 다음은 이상철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자료이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하고 연금저축자료는 연금저축 등 탭에서 하고 기타 연말정산 자료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연말정산 추가자 입력을 하시오. 단 부양가족 등록은 이상철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양가족은 모두 이상철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가정하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부로 표시한다. 부양가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모친 어머니는 사업소득 금액이 500원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본인 세대주 이상철 총급여가 6,500만원이며 전년도에 배우자와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한부모 공제입니다. 이 사람은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2명 다 있는데 이 믿음은 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소득이 없습니다. 공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제 항목을 볼 때 두 가지 봐야죠. 나이와 그 다음에 소득 금액입니다. 보험료는 나이 제한도 있고 소득 금액 제한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기부금도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본인만 해당되고 신용카드도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험료.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70만원, 자녀 이 믿음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20만원, 자녀 이사랑의 생명보험료 150만원. 그래서 보험료는 일반은 70만원 더하기 150만원에서 220만원이 되고, 장애인 보험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에서 모친 의료비가 있습니다. 아까 모친이 사업소득금액이 있어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의료비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금액 제한도 없기 때문에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만원이지만 이 건강증진 목적 의료비 50만원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모친이 아까 71세였죠. 71세이기 때문에 경로우대에다가 얼마 입력하면 되냐면 150만원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이 믿음 질병치료비, 아까 자녀가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란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본인의 사이버대학 등록금 600만원, 그리고 영어학원비, 학원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녀 이 믿음 초등학교 수업료 250만원인데 여기 체험학습비가 있죠. 이 체험학습비는 50만원이 아니고 30만원만 입력합니다. 이게 함정이죠. 30만원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이사랑 미술학원비 200만원,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의 수재의원금이기 때문에 법정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연금 저축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2천만원, 전통시장 사유액과 대중교통 이용료는 제외됐다. 2천만원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300만원, 역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제외, 역시 300만원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사용액 80만원, 대중교통 3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절 입력을 클릭합니다. 이상철 나와 있습니다. 이 부양가족 현황을 봐야 되겠죠. 부양가족을 클릭합니다. 이상철이 아까 한부모 공제 받는다 그랬죠. 배우자와 사별했기 때문에 여기에 여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모친이 있습니다. 연말 관계를 잘 모를 때는 F2를 클릭합니다. F2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연말 관계가 나옵니다. 모친이기 때문에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입니다. 확인. 이름은 김영자, 내국인 1번,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470125, 470125, 2088, 2088, 712, 71세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아까 500만원 있었죠?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에 해당됩니다. 부. 소득이 있어서 부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관계를 보려면 F1을 누릅니다. 여기 보면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 확인. 부모 조부모는 직계 존속이고 아래는 자녀 손자는 직계 비속이 됩니다. 여기에 이 믿음, 내국인 1번, 주민등록번호 1번, 080-512, 3088-711, 3088-711, 그리고 이 믿음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장애인에다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과 자녀가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자녀니까 4번입니다. 이사랑, 내국인 1번, 주민등록번호 1번, 120-812, 120-812, 4088-712, 4088-712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입력을 클릭합니다. 먼저 보험료입니다. 쭉 내려서 보험료 있죠? 보험료 일반은 아까 생명보험료 150만원과 70만원 더해서 220만원입니다. 200 플러스 엔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20만원 있습니다. 120만원. 그리고 의료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황색되어 있으면 더블 클릭을 합니다. 아까 모친의 의료비가 있죠. 그때 71세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금액 제한도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200만원에서 건강 증진 목적은 차감합니다. 150만원. 그리고 자녀 질병 치료비 있죠. 자녀가 아까 이 믿음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치료비로 들어갑니다. 500만원. 5 플러스 엔터. 확인. 그리고 교육비 등록을 합니다. 교육비 더블 클릭합니다. 먼저 본인께 있죠. 여기 본인은 얼마냐면 사이버대학 등록금 600만원입니다. 영어학원비 해당 안됩니다. 600만원. 만약에 근데 이 영어학원비 옆에 뭐 직업능력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료 여기 250만원은 체험학습비 50만원 포함됐는데 체험학습비는 30만원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250이 아니고 230만원입니다. 2300 플러스 어디다 써야죠? 다시 2300 플러스 엔터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 이사랑 취약전이죠. 취약전은 학원비 해당됩니다. 미술학원비 200만원. 그래서 여기다가 200만원을 적습니다. 2 플러스 엔터 확인.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기부금이 있습니다. 밑에 기부금. 기부금 중에서 수재이연금은 여기 법정 당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법정 당해 기부금에다가 100만원 1 플러스 엔터.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신용카드를 먼저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여기 신용카드 등 42번 나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2천만원 20 플러스 엔터. 현금 영수증 300만원 그대로네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80만원 여기 전통시장 여기다가 80만원. 대중교통 30만원 300 플러스 엔터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신용카드 등 사용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등.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등 1번을 클릭합니다. 여기에는 퇴직연금은 1번이고 연금저축은 2번입니다. 요 2번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에 연금저축이고 코드는 F1을 클릭합니다. 우리은행 여기다가 우리은행을 씁니다. 우리은행 304번. 계좌번호는 620 그 다음에 163771 다시 163771 다시 120. 납입금액은 200만원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세무이급 제79회 실기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We are lying, tell you that
Sometimes we laugh endlessly, die. Alright, it's fake. Shout it out, what you want for the world. Money, honor, beauty, everything you want. Take with a mask to hide the truth. People treat each other right. Is this really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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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ll lie, tell you the truth. Sometimes